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김광철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 퇴직하신 마이클 이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이 박사님을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 미 국방정보국에서 16년간 수석분석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다음에 미 CIA에서 24년간 다시 봉사하다가 퇴직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30년 동안 대화 압박을 통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을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줄기차게 했는데 회고록을 썼습니다. 네. 회고록에도 그것이 출판된 지 한 7년이 지났지만은 거기다도 그 얘기를 썼는데 북한이 핵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악수를 묘수로 착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그 자체가 북한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큰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써먹을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전술과 전략의 차이점. 예. 전술은 가시적입니다. 예. 목적과 방법이 다 보여요. 전략은 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입니다. 예. 국방력, 국력, 경제력, 외교, 지정학적인 요건, 심리전, 심지어 거짓말을 배합하는 아주 고도의 종합예술과 같은 전술이 전략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의 핵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전략적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니?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NPT에 위반돼요. 예. Non-Proliferation Treaty. 예. NPT에 대한 위반인데 위반을 우리가 지적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북핵 폐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예. 그런데 전략적인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핵을 개발할 때 미국이 떠들고 한국이 떠들 때 북한의 생각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우리가 핵을 개발하니까 벌벌 떨지 않냐. 그렇잖아요? 예. 그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대내적으로 선전도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떠들고 북핵 폐기를 주장하면 할수록 저 기세가 동대가지고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6차 실험까지 왔죠. 예. 7차 실험이 있을지 없을지 언론이 되지만 좌우간 그럴 때마다 미국은 강도 높게 북핵 폐기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최고의 전략가들, 미국의 전략가들은 뒤에 숨어서 박수를 칩니다. 예. 왜 박수를 칠까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예. 나도 강연할 때 핵 개발하고 유도탄 발사하고 여러 날 떠들 때 막 시끄럽고 언론에서 떠들고 북한을 비난하는데 나는 강연에서 그걸 같이 해요. 예. 비난을 합니다. 예. 나 혼자 있을 때 뒤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실험의 결과가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의 핵 기술이 어느 그 정도 왔다는 것이 노출이 돼요. 그런데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미국이나 우방국이 뒤처지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절반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자체는 써먹지 못할 핵을 계속 개발하면은 국력의 손실이 와요. 북한에. 어마어마한 국력을 거기다 탕진하는 거예요. 첫째, 그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하면은 한반도나 일본에 쏜다고 하면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향해서 핵을 쏜다고 하면은 거리가 멀어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을 거쳐서 다시 미국에 근접하면은 대기권에 돌입해가지고 미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액체 연료 사용할 때는 미리 충진을 못해요. 발사 직전에 충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사 직전에 충진하려면 준비 기간이 상당 시간이 소요하는데 미국은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미리 장착을 해놓고 단추만 누르면 핵폭탄이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은 아직 그 기술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수준까지 갔다 하더라도 예. 미국까지 갈 때는 미국 접근해서 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면은 마찰로서 불타버려요. 예. 그 기술이 북한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 할지라도 예. 그 핵폭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존의 핵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바로 신무기가 그겁니다. 개발된- 그러니까 미국의 말로는 북핵 폐기를 주장하고 크게 떠들지만은 미국의 최고 전략가들은 그거 하나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요격 시스템이 다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EMP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Electromagnetic Pulse라는 게 Electromagnetic Pulse, 전자 자장 충격파라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현재 미국은 하늘에 100개의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추가해서 15개의 조기경보위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모든 군사 활동이나 핵무기 활동이나 유도탄 활동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핵기지에 이 출입구가 어디 있는 것까지 어떤 차가 몇 대가 들러가리고 차량 번호가 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미국의 감시 체제인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예. 60발의 위성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그게 뭔지 미국 사람도 몰라요. 예. 그게 신무기 관련된 그런데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심력이라고 그 조기경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해석할 때는 북한의 핵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핵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떠들고는 있지만은 그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럼 북한은 기승을 피해가지고 야 미국도 벌벌 떨고 한국도 벌벌 떨잖냐 우리 핵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은 저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국력 탕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핵 폐기를 주장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미에서는 북한은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아,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미국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모르는 예. 무기 체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얼른 그게 떠오르는데 혹시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가도 모르겠네요.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무장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아까 저기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는 거 옳아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요. 예, 예. 전략적. 그래 실제로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NPT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NPT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6개월 이내에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답니다. 네,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있죠. 예. 그러나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야 우리도 핵 개발하자. 한국도 핵 개발은 왜 우리는 못하냐. 그럼 미국이 그걸 제지할 구실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NPT 개념 때문에 안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 무산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축소가 됩니다. 미국의 관심에서 떨어져 나가요. 예.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무산 전략에서 한국이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미 동맹이 살아있는 한은
미국의 핵이 우리 핵이야. 그렇게 이제 신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국의 영향에서 탈퇴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 핵을 개발하는 것은 얼뜻 보면 좋은 일이 우리도 핵이 있다. 좋게 전략적으로 볼 때는 불리한 겁니다. 예. 미국 영향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국력 낭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반드시 붙들고 있어서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 예. 사실은 그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미국이 혹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을 하면서 한국만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 전략에서 북한 핵의 비확산 전략으로 전략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런 학자들이 많이 그걸 주장하죠. 예. 또 김 박사님 말씀도 옳아요. 그런데 미국의 전략은 차원이 틀립니다. 북핵은 우리가 볼 때 두려운 이유지만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볼 때는 북한의 핵을 미국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한반도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에 도전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에 도전한 나라는 전부 아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소련에서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외교적으로 필요한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잠재적인 애드버서리요. 말을 바꾸면 포텐셜 에니미입니다. 잠재적인 적이요.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몇천 년 동안 강대국 한복판에서 그들의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애드버서리 국가 한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교두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두보를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험나서는 안 돼요. 한국의 국력을 신장시켜줘야 됩니다. 통일 정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 통일 정책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강력질라면 가장 중요해져서 경제력입니다. 예.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이 전략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한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북핵 폐기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좋고. 그럼 최근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그러죠? 예. 미국이 전에 전술핵이 있다가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배치하자 주장이 있는데 예.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전술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후가 아니야. 그 전부터 내가 그걸 알아요. 예. 중국 근해, 대만, 일본, 한국 이 근해에 지금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죠. 예. 그게 이유는 미국이 전략상 인도 태평양이 감싸고 있는 나라가 전부 아시아 국가예요. 아시아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진화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대만, 중국, 일본, 한국 근해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 핵잠수함에 이미 핵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술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육지에만 있다고 해서 핵무기가 아닙니다. 예. 바다에 떠 있어도 미국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있다 하면은 이미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인데 우리는 떠드는 건 좋아요. 재배치하자. 예.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잠잡고 있는 게 좋아요. 미국이 하는데 따라가면 됩니다. 끝으로 뭐 무슨 얘기든지 좋습니다.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런데 있으시면 내가 해주시죠. 추가로 얘기한다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북한이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주장했거든요. 전부 미국 국회도 종전선언을 반대했습니다. 한국도 반대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종전선언을 하면은 한국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가 돼요.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적대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그 결과는 주한미군이 철수 것이라. 예. 주한미군이 철수면은 한미동맹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 혼자 고독하게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럼 그때 박수를 칩니다. 종전선언은 휴전협정의 전환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예. 백승엽 대장이 판문점에 갔지만 조인 안 했어요. 이 박사가 절대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휴전 상대국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미국하고 북한이 휴전협정의 상대국이라고 해서 천만에요. 미국은 북한하고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미군 하성장군이 사인을 했지만은 미군 장성으로 사인한 게 유엔군 사령관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휴전협정은 3개국이요. 미국이 아니라 미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하고 중공인데 예. 중공군이 참전한 것은 인민해방군 정규군이 아니라 인민지원군이었습니다. 그 지원군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휴전협정 상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 사이가 그게 휴전협정이다. 미국은 16개 참전국의 하나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예. 실제는 아닐지라도. 예. 형식적으로 그렇다. 한국도 16개 참전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국이 종속군이지 참전국 자격도 없습니다. 한국은. 예.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려면 휴전협정을 전환해야 되는데 16개 참전국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16개 참전국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유엔의 안보이사국의 회부가 돼야 돼요. 예. 안보리의 회부가 돼야 되죠. 거기에 회부가서 거기서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5개 상임이사국의 회부가 돼서 거기에 토의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비토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16개 참전국에 탈퇴를 하면은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돼요. 그럼 미국 단독으로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종전선언은 안 됩니다. 휴전협정 때문에. 평화협정을 할 수 있어요. 미국 단독으로.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내가 워싱턴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내가 종전선언 찬성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다 나볼 욕했지만은 방송에 나간 다음에 북한이나 문재인 집단이 종전선언이 이게 싹 들어가 버렸어요. 펜타곤에서,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펜타곤에서 비공식으로 북한을 접촉했습니다. 야, 우리 종전선언을 하자. 너희들 어떻게 머신을 발상을 했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돼. 너희들이 먼저 해줘서 고맙다. 우리 종전선언을 하자. 미국은 참전국이 일개 한 개 국가일 뿐이지 유엔군에 무시하고 우리 단독으로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르면은 다 설득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자원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박수를 친 겁니다. 야, 미국 좋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 두 번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남북관계, 적대관계가 해소가 되고 미국하고 북한 관계도 해소가 된다.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느냐? 천만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한다 얘기야. 지금까지는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니고 평화적인 상대국이 된다고 하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러면 미국의 전략은 한미동맹이 살아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입각해서 한국 땅은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의 인민도 우리 국민이야. 그러면은 종전선언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게. 누구로부터 지냐? 포텐셜 에니미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러면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수준 가지고 안 돼. 배로 증강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미군 기지가 46개가 나가 있어. 그 중에 13개가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13개 기지가
오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의 전략사령부 예하부대로 들어온다. 미국이 세계 46개 군사기지가 있지만은 오산 평택의 캠프 험프리만큼 위대하고 거대한 기지는 없다고. 예. 미국이 수틀리면 방 빼려고 그거 하질 않아요. 예. 다 전략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해서 그렇게 되면은 북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통일은 아주 쉽게 됩니다. 예. 예. 오늘 참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을 포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